도대체가 이 성게 맛에 왜 이상한 맛이 나느냐. 이게 바다 향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니 이게 바다 향이라고 하기에는 야 이건 무슨 하수 뭐 시궁창 냄새도 나고, 여기에 이제 트라우마 있으신 분 분명 계실 건데요. 성게 맛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김지민의 자산오보.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성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성게 한번 시도했다 실패하신 분들, 비린내 이거 성게가 원래 이런 거야? 이거 왜 먹는 거야? 이 비싼 돈 주고 이해를 못 하셨던 잠재 소비자층들 포함해서 앞으로 성게 드실 때 도움 되시라고 오늘 성게에 대해서 조금 심화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명칭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성게 알이 맞냐? 성게 알이 아니다. 성게 생식소다 그러는데 뭐 저는 다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어차피 알이 될 기간이잖아요. 성게 생식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죠. 그걸 또 줄여서 성게소라고도 부르는데,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제 직업 특성상 저는 모름지기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의 전달력이나 가독성을 되게 중요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성게알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이해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성게알이든 성게소든 성게 생식소든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운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와사비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와사비라는 뿌리 작물 식물은 일본에서부터 유래된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든 뭐 이태리든, 이태리 피자, 파스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유래된 그 나라의 정통 식재료나 음식은 그 고유 명사 그대로 불러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우리네 김치가 중국에서 짜오파이라고 지멋대로 부르는데 우리가 원치 않듯이 우리도 그것을 존중한다면은 와사비는 그냥 와사비라고 부르는 게 맞고, 성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 성게는 전 세계에 800여 종이 서식하고 있고, 국내에 서식하는 종이나 일본에 서식하는 종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식재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을 위주로 부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성게알, 성게 생식소를 보통 쓰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성게 종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름에 제철인 보라 성게, 두 번째는 겨울이 제철인 말똥 성게, 앙장구라고 하죠, 부산에서는. 이 두 개가 거의 메인이고요. 이 외에도 종류가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둥근 성게, 그리고 분홍 성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아까운이라고 하는 고급 성게종이 있고요. 조각관 성게,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일본 쪽에서 주로 돌돔 낚시 미끼로 쓰는 성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 왕관 성게라는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개한 말똥 성게가 있고, 또 북쪽 말똥 성게라고 별도 종이 있는데, 이거는 북해도산 아주 고급 성게에 많이 쓰는 종이죠. 이 성게라는 종은요, 과거에는 이제 그 바다의 사막화를 부추기는 해적 생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게들이 먹는 게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거든요. 바다에는 모름지기 해조류가 많아야 그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꼬이면서 또 하나의 생태계,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는데, 이 해조류를 성게들을 다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화현상. 백화현상이라는 게 해조류가 없으면 흰색의 석회조류가 달라붙어서 바다가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조류도 없고 성게도 결국에는 굶어 죽는, 말 그대로 바다가 사막화되는 이 백화현상을 사실 성게들이 가장 큰 주 원인으로 꼽혔죠. 그런데 사실 성게만큼 굉장히 또 맛있는 해산물도 드물잖아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엔 또 성게 양식에도 성공한 어가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성게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성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백화현상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성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 먹으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성게 양식이 최근 한 10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고흥이죠. 제가 한 작년 겨울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무려 북해도 고급 성게종이라고 알려진 북쪽 말똥 성게를 키워서 오히려 일본 쪽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도 좀 고급 호텔이나 스시야 쪽을 통해서 일부 또 유통을 한다니까, 고급 성게나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수요층은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북해도산보다는 그래도 유통 과정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네요. 아무쪼록 이 성게 양식이 대량으로 크게 성공해서 누구나 쉽게 기존에 최고라고 알려졌던 이 북쪽 말똥 성게의 맛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암수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이 성게알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게 생식소인데, 생식소는 말 그대로 알을 만드는 산란 기관이죠. 근데 이제 수컷은 정소가 있고 암컷은 난소가 있습니다. 성게도 암수 구분이 명확합니다. 깠을 때 좀 밝은 노란색이나 백색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수컷이 되겠고요. 조금 더 진하거나 오렌지 빛깔이 들면은 그것은 암컷으로 분류가 됩니다. 맛은 사실 같이 비교해서 먹지 않은 이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로서는 느끼기 힘들고, 다만 이제 이 고급 성게 종이라 할 수 있는 북쪽 말도 성게의 경우는 조금 더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수컷의 정소만 따로 다 빼다가 그걸로 한가을 채워서 프리미엄한 그런 상품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로 암컷의 난소보다는 수컷의 정소가 조금 더 진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저도 좀 들긴 했는데, 평소에 우리가 먹는 것은 암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자, 제철은 대부분의 성게종이 4월에서 시작해서 8월에 끝납니다. 단 말똥 성게라는 종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1월에서 1월까지 이어지고 1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얘들이 산란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정소의 정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정소는 맛이 괜찮은데 1월 한 중후순이나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암컷의 난소에서 쓴맛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11월에서 12월 요때 먹는 게 말똥 성게는 가장 맛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말똥 성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6월에서 한 8월까지가 제철이라고 본다면, 본토죠 홋카이도에서는, 사실 홋카이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넓이가 우리나라 한 번 더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동서남북 다 바다를 끼고 있고 이 동서남북에 대한 거리차도 상당하기 때문에 해수에 대한 온도, 환경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중 다 나고요. 주로 4월에서 9월까지도 알려졌지만 동서남북에 따라서 제철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먹기 좋은 것은 이 보라성게입니다. 한 5월에서 8월 중순까지 이때가 피크고, 특히 7월 요 한 달은 8월 초까지 해서 가장 성게 빛깔도 좋고 맛도 진한 시기니까요. 지금 시기에 이 보라성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 성게 맛에 왜 이상한 맛이 나느냐. 이게 바다 향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니 이게 바다 향이라고 하기에는 야 이건 무슨 하수 뭐 시궁창 냄새도 나고, 여기에 이제 트라우마 있으신 분 분명 계실 건데요. 성게 맛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요소부터 한번 불러드릴게요. 성게 먹으면 어떤 맛이 딱 생각납니까? 좋은 성게를 먹으면 일단은 고소한 맛, 단맛, 그리고 녹진한 맛, 진하다, 리치하다, 그리고 감칠맛이 있다. 조금 더 이제 바다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맛이 난다, 해조류의 맛이 난다, 조금 짭조름한 맛이 난다, 담백한 맛도 난다, 다양한 표현들을 쓰십니다. 안 좋은 뉘앙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게 초보자분들이 용인할 수 없는 나쁜 맛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쿰쿰한 맛이 나는데 살짝 호레비 맛이 나는데 성게를 먹었는데 맛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좀 쌉싸래합니다. 자, 근데 쌉싸래한 것은 약간의 복합미를 더하는 좀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성게 초보자들이 먹었을 때는 그마저도 별로인 거죠. 어쨌든 이런 맛이 왜 나냐면, 일단은 성게는요 해조류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를 소화하면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뉘앙스들이 성게소에 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쿰쿰함, 또 쓴맛, 쌉싸리함 다 해조류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조금 관리나 보관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쿰쿰한 향이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또 이 쿰쿰한 맛이나 쓴맛을 유발하는 게 바로 명반 처리했습니다. 명반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고착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가루를 이 물에 풀어가지고 잘 용해시킨 다음에 성게소를 이렇게 일정 시간 담갔다 빼면요, 이게 아주 모양이 야물딱지게 딱 잡힙니다. 그러면은 일식 셰프님들이 초밥이든 뭐 어떤 음식에 쓰든 이 모양이 크게 덩어리로 딱 잡혀있는 것을 선호하시거든요. 딱 고착제 역할로서 딱 훌륭한데, 이게 조금이라도 좀 뭔가 환경이나 약간 틀어져 버리면 여기서 쓴맛이 나거나 쿰쿰한 맛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해수성게죠. 명반 처리를 하지 않은 생성게에는 이런 향이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명반 처리는 장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단점도 있다. 성게에서 가장 안 좋은 냄새는 뭐니 해도 시궁창, 더 나아가서 하수구,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요 수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선도와 상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성게를 낚시를 하다가 잡았어요.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물에다가 살려왔어요. 깨서 먹었는데 시궁창 냄새가 나요. 그럼 이건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데?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데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왜? 가지고 오면서 해수가 오르기 때문에. 성게는요 조금이라도 수온이 올라버리면 이 성게 껍데기 안에서도 뱃녹음 현상이 생깁니다. 안에 소화되다만 그 해조류의 끈끈하고 그 냄새들이 성게소에 배이기도 하고요. 성게소 자체가 또 이 수온이 오르거나 보관 온도가 올라가면은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북해도산 성게를 쓴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의 어떤 보관 온도라든지 그 선별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이슈가 생기면 바로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파인다이닝 갈 일이 있어서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성게가 먹는 순간 하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 식당인데 성게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일행들 전부 다 인상을 조금 찡그릴 정도로 성게 원산지가 어디 거냐 했더니 셰프님이 직접 나와서 하시는 말이 우리는 최고급 성게를 쓴다, 북해도산 성게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북해도산이라도요, 온도가 좀 잘못되면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어요. 셰프님들도 이 성게를 하나하나 선별해서 갖고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상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늘상 먹던 성게를 먹더라도 오늘 맛 다르고 내일 맛 다르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게 그 자리에서 바로 탁 까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을 거잖아요, 기분상이라도. 근데 이거를 한 번은 차가운 바닷물에다가 또는 그에 준하는 염수에다가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담갔다가 빼면은 알도 조금 더 모양이 흐물흐물한 게 좀 잡히면서 입에 넣었을 때 조금 더 달고 신선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게는 원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공 노하우에 따라서 맛이 많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성게를 수입하는 수입사, 가공처, 가공 공장이 어디냐,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서 성게의 품질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해수 성게가 좋냐, 명반 성게가 좋냐라고 한다면 이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게 모양이 딱 잡혀서 어떤 요리를 하기에 좀 용이하다 그러면은 명반 처리된 성게가 아무래도 좋고요. 아니면 성게 초보자분들은요, 그냥 명반 처리하지 않은 요 해수 성게, 해수에다가 담아서 물봉을 하든가 아니면 가게다가 이렇게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도 팔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많이 팝니다. 그래서 해수 성게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이건 거의 생성게, 차가운 바닷물에만 담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게 본연의 맛을 느끼기 가장 좋다. 지금은 이제 성게철이니까 국산 성게가 주로 많이 판매가 될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요. 근데 사시사철 늘 유통되는 것은 수입산이죠. 일단은 가장 명품 성게라고 하는 것은 일본 북해도산, 그 다음이 이제 러시아산, 그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나 캐나다산이 있습니다. 캐나다산 냉장 성게 대부분 명반 처리를 했고요. 성게 알이 굵고 크다는 게 장점이라서 요리 활용도가 좋다. 최근에 또 많이 업계에서 선호되는 것은 보스턴산, 굉장히 좀 크리미하고 조금 녹진하면서 진한 맛이 특징이죠. 그 외에 또 이제 조금 저가형으로 간다면 이제 가성비로는 페루, 칠레, 멕시코, 중남미 쪽에서 생산되는 성게도 최근에 많이 호응을 받고 있죠. 이 외에도 중국에서도 많이 성게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좋은 성게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좋은 성게를 많이 생산한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판매처와 고르는 법, 이게 가장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시장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 보통 이제 키워드를 칠 때 성게알, 해수 성게 뭐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노량진 새벽 수산시장 또는 뭐 가락동 수산시장, 그 외 외곽에 있는 여러 수도권에 있는 시장에서도 성게알이 판매되거든요. 보통 이제 어느 시장 가든 이런 데가 있습니다. 뭐 그 일식 식자재를 판매한다거나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데서 성게알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2층에도 몇 군데 있고 또 지하 1층에 식자재 위주로 판매하는 곳에 성게를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벽 수산시장에 가도 몇몇 중매인들이 해수 성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고르실 때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면은 성게 고르는 법에서 나와 있는데 싱싱한 생식소일수록 흐트러지지 않고 모양이 잡혀 있다. 요거는 이제 해수 성게도 포함입니다. 실온에 노출되면 금세 녹아내리므로 형태를 잘 유지하는지 살피고 입자가 거칠게 일어났거나 빛깔이 어두워진 것은 피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게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성게는 일단 생식이 기본이죠. 또 그걸 이용해서 초밥을 먹거나 집에서는 성게 비빔밥을 해먹는 게 가장 편하죠. 그 다음에 성게 미역국, 성게 국수, 요 제주도 가면 있죠. 성게 파스타 등등이 있습니다. 성게를 이용한 요리는 무궁무진하죠. 그 외에 또 조합을 이용한 요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게랑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은 감태 또는 잘 구운 김에다가 단새우라든지 독도새우 같은 그런 맛있는 생새우를 올리고 와사비랑도 잘 어울리죠. 같이 해서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게 유통업자들이 먹는 방법인데요. 고기에다가 성게를 올려 먹으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특히 삼겹살, 소고기에 이 성게를 그대로 올려서 먹으면 이 성게가 입안에서 고기의 맛을 더욱 북돋아주는 소스 역할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게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성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성게 드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